음, 네, 아이고. 예, 뭐, 하시다 보면 들어오실 거니까 일단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늘 그랬지만은 음소거를 조금 해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해치.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보니까는 여기저기 병자가 조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게 골든타임이 이제 끝이잖아요. 이번 달까지 하면. 그래서 이번 달을 조금 알차게 보내는 방법으로다가 조금 준비를 일단 했고요. 당연히 기록은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못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링크 보내드리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미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메모를 할 건 없어요. 절대로 뭐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울림을 조금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한번 골든타임을 보내는 자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일단 저희가 회계년도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3개월 집중하면은 이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대체 뭘까?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은 내 인생에 내 지금 시기에 나한테 골든타임이 딱 이게 키처럼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대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라는 자원은 원래도 귀한 자원이지만은 뭐 타임은 아시니까 정말 금과 같은 시간,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귀한 시간인데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해지는 시간. 그렇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의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저는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랬을 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명칭으로 생각을 해서 늘 3개월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 3개월을 통해서 1년의 회계연도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의미로는 그 터닝 포인트가 조금 유지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된다거나 했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일단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그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사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이제 성공의 8단계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제 살아왔던 삶에서 뭔가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스폰서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초기 사업자분들이 나오면은 그 초기 3개월을 정말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3개월에 대부분의 것들이 조금 많이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인드 혹은 뭐 성장세, 열정, 뭐 소비자 확보, 뭐 사업가 등등이 정말 그 초기 사업자 때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때 그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었고 내 마음속에 그 열정이 가장 뜨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많이 알게 되고, 뭐 제품에 대해서든 플랜에 대해서든 소비자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많이 알게 되지만 그전과 같은 열정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분명히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서 혹은 우리가 전체가 아 우리가 다음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느낌을 되살려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 혹은 찾아보자라는 느낌으로다가 그 터닝 포인트를 유지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절대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울림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 오는가? 우리 초기 사업 때 우리 언제 내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게 됐고 알게 되었고, 사실은 긍정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내가 이 스폰서라는 사람 혹은 이 플랜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언제 나는 그거를 조금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간절하게 바라고 뭔가를 찾고 있을 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본인의 잡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우리가 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아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뭔가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은 저는 이 플랜이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굉장히 많이 플랜을 제시를 하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려줘도 대부분의 수호소는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아.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내가 뭔가 결핍을 가졌거나 '아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남들한테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것을 찾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지금의 나에게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찾고 있고 뭔가에 대해서 초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서두에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에서 비즈니스의 시기를 맞춰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마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마음을 다시 찾아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음. 그래서 '아 나의 처음은 어땠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했는가?' 저는 좀 미쳐 가지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는 거는 없는데 좀 말도 안 듣고 어쨌든 미쳐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뜨거운 열정, 내가 정말 이런 것도 해 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 보고 싶고 아이디어도 많았고 실제로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던 그 시절. 그렇죠? 고런 시절을 쪼끔 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우리가 그런 초기의 마음, 초기의 열정을 가지고서 이제 비즈니스를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에 초집중을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기에 음 사실은 꿈에 집중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사업가니까 쪼끔 생각을 해 보면 Y하고 저는 그 계량화라고 표현을 할게요. 계량화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8월 달에 저한테 이렇게 요거 하라고 또 얘기를 해 주신 거를 보면은 사실은 제가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늘 아시는데 이제 맡겨 주신 거 보니깐 '또 요 얘기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Y에 대한 것들은 뭐 어차피 다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이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아까 양희 리더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저희 이렇게 시작을 하기 전에도 연재 리더님께 이제 수첩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이 수첩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들을 뭔가 적어 나가기 위함이잖아요. 정리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 계량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계량을 하는 표현은 그 다른 말로는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사에서 주고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내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나의 데이터도 있거든요. 근데 본사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5150이다, 사파이어 플랜이다, 999 플랜이다, 뭐다 제시를 하죠. 그쵸?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빅데이터를 정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인데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 비즈니스가 어떤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벽에 부딪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과치에 대한 그러니까 양에 대한 부분은 본사에서 늘상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5150에 대한 걸로다가 많이 얘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부파, 부빌 그리고 이제 큐를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를 하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사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9% 혹은 부파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소비자 10 명에서 15 명, 사업가 없어도 충분히 되니까. 그리고 "나 이 언니랑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스폰서님한테 뭐 1-2명 정도 얘기하는 정도. 급일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5150 정도 하게 되면 이제 급이 되겠죠? 급일은 혼자 하기는 쉽지는 않고 뭐 애용자든 연결자든 뭐 스몰 비즈니스든 쪼끔 이렇게 나와야 사실 가능하고 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찬스 미팅이 그래도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요. 저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에메랄드 클럽도 그렇고 여러 리더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아시죠? "515의 2 배를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은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데이터를 정리를 했었을 때 안 했다 그러면 얼른 해야겠죠. 그리고 했었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쪼끔 파악을 하는 게 내가 골든타임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풀이 한 6 명, 7 명이다. 그리고 뭐 찬스 미팅 한 2명 했다. 그러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어도 내가 쪼끔 과열되고 있거나 거품기가 끼어 있다라는 거를 내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데이터거든요. 마찬가지로 5150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규는 늘지 않는데 15 명은 매니아가 있고 소비자 전체는 50 명이 되기는 돼. 그러면 지금 당장 브론즈 빌더는 될 수 있겠지만 '아 내가 신규가 없으니까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쪼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뭐 부파다, 부빌이다, 큐다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일단 내가 소비자가 없으면 소비자를 늘려야 되는 거고 소비자가 많은데 사고가 없으면은 빨리 찬스 미팅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지금 다 잘하고 있으면 빨리 복제해야 되는 거고 요런 게 이게 쪼끔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입니다. 예 데이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고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A65를 가지고 쪼끔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목표로 한 다음에 못 가실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지금 본사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5150 사항의 그 예시를 가지고 쪼끔 이렇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 봤는데 지금 요게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이제 파운더스 PT가 3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 그룹만 요렇게 쪼끔 이게 조직도를 쪼끔 그려 봤어요. 그랬을 때 그 브론즈 빌더가 한 3 그룹 정도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항상 브론즈 빌더를 복제하는 걸로다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브론즈 빌더도 분명히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또 3 그룹 왜냐하면 내가 또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야 하니까. 이거를 또 저희가 이게 사실 본사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랬을 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된다는 얘기는 브론즈 빌더만 했었을 때 9 조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총 27 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신 분들도 있고 브론즈 빌더이신 분들도 있고 큐를 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내가 명확하게 쪼끔 이 조직도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단순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니까 그냥 브론즈 빌더가 돼야겠다. 뭐 브론즈 빌더니깐 뭐 큐를 가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면은 뭐 한 그룹 정도 매니아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 2 그룹은 만약에 소비자로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남은 2년 1 개월 뭐 얘기를 약 2년 하고도 20 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남은 나중에 이제 12 개월은 큐를 다 이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12 개월 20일 동안에 내가 단순히 그냥 매달마다 다음 목표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도식표를 어떻게 잡고 내가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쪼끔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해 나가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단 내가 이런 것들을 쪼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 맵은 이렇습니다. 제 명단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 달에 몇 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신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주문 건수는 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몇 타임 정도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을 쪼끔 업라인하고 쪼끔 계량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지만은 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면은 일단은 5150의 요건을 맞추는 게 사실은 당장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만약에 브론즈 빌더라고 한다면 5150의
두 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빨리 요건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지금 큐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복제하는 부분을 저는 쪼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한 분들이 함께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쪼끔 요렇게 그냥 풀어서 쓴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어차피 수첩이 한 달 정도밖에 쓸 게 안 남았잖아요. 빨리 내가 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그쵸? 고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내 맵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구조화하고 저는 액션 리스트를 쪼끔 이렇게 분리해서 내가 한 달에 걸쳐서 액션을 취했을 때 쪼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쪼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조화라는 것은 저희가 그 열정에 의해서 초기 사업 때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미쳐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열정으로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가도 막 찾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또 업라인의 시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열정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를 키워나가자.'라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쪼끔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물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그물망의 뭐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그 접점, 그쵸? 그 접점에 철사를 감고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꼭 큐가 아니더라도 '나 6% 할래. 9% 할래. 12% 할래. 15% 할래'라고 하는 스몰 비즈니스부터 빅 비즈니스까지를 바라보는 연결자, 애용자 그룹이거든요. 그분들을 내가 빨리 업라인의 시야로 이분들을 내가 어디까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업라인하고 빨리 내 맵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시야를 제공을 받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인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같이 쪼끔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금 뭐 전업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부업 혹은 내가 그 풀타임을 갖다가 내 그룹을 다 신경 쓰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 대신에 뛰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팀에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도 내 스폰서님들께서 분명히 제가 하는 얘기를 해 주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제 그 쉽게 쪼끔 표현을 하자면 그 스폰서님의 표현 혹은 스폰서님의 보이스가 이제 자극이 안 되는 거죠. "약발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쉽게 그냥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또 다른 사람 혹은 또 다른 팀, 또 다른 이제 그룹이 '저기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저기서는 저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게 좀 팀웍적으로다가 중요하게 이렇게 팀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보이스 체인지로서 여 이유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업라인의 시야를 통해서 내 팀에서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브론즈 빌더가 9 조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27 조가 최소한 나와야, 물론 이거는 그냥 FM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적으로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업라인의 시야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적어도 내가 지금 업라인과 찬스 미팅 된 분들이 봐 보세요. 브론즈 빌더 9 조, 브론즈 파운데이션 27 조, 그리고 파운더스 PT 3 조. 그러면 거의 40 명에 가까운 분들이 내 팀 속에 혹은 내 업라인께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맵에서 소비자가 100 명, 소비자가 50 명이 아니고 애용자, 연결자, 사업자 이상이 적어도 40명 이상이 내 팀에 혹은 스폰서님의 그룹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2년 2년 하고도 10 일이라는 20 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게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게 완성이 제대로 되면 정말 안정적인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는 거고, 그게 쪼끔 뭐랄까 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실 이 일세적인 소득을 얻은 다음에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만 경제적 자유는 될 수 있지만 시간적 자유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언젠간 무너질 거품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화적인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액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도 액션 리스트를 한번 써 보자. 처음에 이제 초기 사업 때는 명단을 써 보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명단을 다 이제 쓴 다음에 한번 요렇게 어프로치를 해 보면 이분들이 리얼 명단이 될지 그냥 흘러가는 명단이 될지 사실은 판가름이 나는데, 그 리얼 명단이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액션 리스트를 또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액션 리스트를 초기에는 쪼끔 적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꾸 매달마다 이렇게 적자라고 표현을 하면은 쪼끔 그게 어렵나 봐요. 매달. 그게 적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었는데, 액션 리스트를 매달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는 짜투리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지만, 내가 이 비즈니스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액션 리스트를 쓴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 액션 리스트, 그러니까 명단만을 적는 게 아니고, 그 명단에게 한 달에 걸쳐서 내가 어떤 걸 이야기해 줄지, 어떤 친밀감을 이루어 나갈지, 어떤 팔로우업을 해 나갈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액션 리스트에다가. 내가 주간 스케줄링을 적기 전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내 비즈니스에서 혹은 나의 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객관적으로 판가름을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액션 리스트를 적는 순서 자체가 내 비즈니스에서 뭐 사업자, 뭐 애용자, 연결자, 소비자, 단순 소비자, 예비 명단 이런 식으로다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업라인분과 찬스 미팅을 통해서 정리된 명단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액션 리스트도 또한. 그쵸? 그러면 내가 한 달에 걸쳐서 이 시간 활용도의 비중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고런 부분들이 일단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1 시간을 활용을 하든 2 시간을 활용을 하든 뭐 10 시간을 활용을 하든 내가 극대의 효율을 추구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저희 그룹도 전원 전업이지만 이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시간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많지가 않은데, 이 스케줄링이 제대로 정리가 되신 분들은 그 1 시간 2 시간도 하다못해 전화를 돌린다거나 한 명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할 걸 하고 오지만, 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1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쪼끔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 비즈니스 하고 있는 카톡방이 48 명이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적으로 복제가 잘 되신 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비즈니스 하시는 게 잘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고 있지만 올라오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예요. 정리가 안 돼서 할 게 없거나 정리가 안 돼서 했는데 한 것 같지 않을 때. 아주 냉정하게 이거는 쪼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지금 비즈니스를 한 건지 만 건지 잘 모를 때. 그쵸? 그런 분들은 빨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짜투리 시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고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액션 리스트가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명단별로 정리가 또 되기 때문에 내가 주간 스케줄링을 짤 때 디테일한 액션이 추구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A라는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나는 좋고, 너무 이 사람이 제품도 잘 내용했으면 좋겠고, 너무 나랑 또 함께 사업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럼 건강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얘기를 해 줄까? 니즈 파악이 당연히 됐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품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사업적으로도 팔로우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미팅에 초대를 할까? 혹은 어떤 책을 빌려줄까? 혹은 내 스폰서님 업라인 중에서 어떤 분을 좀 건강 멘토로서 이분에게 소개를 시켜 주시면 좋을까? 그러면서 스폰서님이 이분을 볼 수 있게, 고런 것들을 내가 이 액션 리스트 밑에 이렇게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만날 때 그냥 하나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다 적고 가는데 뭐 다 어차피 못할 거고, 가면은 뭐 한 50분 만나면은 45분 동안 이제 그분 얘기 듣기만 할 거니까 하나만 하고 와도 너무 잘 된 거니까
그랬을 때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5분 동안에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내가 정한 그 하나를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디테일링 액션 여기 이 액션 리스트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하면 그 5분 동안 그냥 흐지부지 하다 오는데 그 45 분을 들었지만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오늘 찬스 미팅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아 오늘 뭐 얘기 들었으니까 너무 좋다. 아 그러고 보니까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는 내 스폰서님 중에서 이분이 참 건강에 대한 멘토로서 너무 좋다. 그래서 뭐 A 씨한테 같이 한번 이렇게 만나서 상담 한번 받아보면 좋겠는데 어때요?" 요런 얘기들. 내가 그 촉을 쪼끔 살려 놨었을 때 그런 얘기를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촉은 정리된 액션 리스트 그리고 그 정리된 액션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오늘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거. 고게 쪼끔 정리가 되었을 때 고게 되고 요거는 쪼끔 여담인데 고게 더 해야 고것도 됩니다. 이 고게 더 안 하면 그 얘기 못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게 더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스폰서님들이 뭐 숙제 검사처럼 하지 않아도 그분들 사업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 일단 고것도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액션 리스트를 통해서 주간 스케줄링을 또 함께 이렇게 짜게 되지 않습니까? 액션 리스트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액션 리스트를 짰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내 A65 상에서 내가 부파든 불비리든 큐를 가고 있든 파운드스 에메랄드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다.'라고 정리된 액션 리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 동그라미 뭐 세모 X 뭐 혹은 뭐 다양한 뭐 도구 도형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오늘 8월 9 일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를 매일같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쵸? 고런 게 쪼끔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오늘 이후에는 어떻게 쪼끔 더 해야겠다.' 혹은 '아 내가 지금 내일 스폰서님과 요런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요게 지금 잘 되고 있고 혹은 요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액션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구조화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물망을 제대로 만드는 거고 액션 리스트는 제가 이제 요즘 저희 그룹에서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 벌크업을 하는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라이드 타다 보면은 요즘에 뭐 저희는 분당에서 라이드 타면 요즘에 카쌤하고 많이 만나는데 근육을 만들기 전에 이쁜 근육을 만들려면 일단 살부터 찌워야 되거든요. 이 몸을 좀 키워서 피부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살 태우면서 그 안에 근육 만들어 넣어서 이쁜 라인 만드는 게 사실은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과정인데 이 액션 리스트가 바로 그 벌크업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A65에 관련된 액션 리스트를 짜 나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제가 저번에 대전에서 제 그룹 혹은 이제 제가 가지고 가는 그런 모토는 그 삶의 주도화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쪼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얘기를 쪼끔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상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본인의 삶을 본인이 주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그 안에 갇혀서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0년 40년 넘어가면서 그 영역을 침범받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아집이고 고집인데 적어도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내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었든 결핍을 갖고 있었든 내 틀을 깬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움직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이걸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성 있는 사업을 쪼끔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스폰서님들이 나를 끌어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나를 끌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다이렉트 스폰서가 못 해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 꿈에 대해서 간절하신 분들은 업라인이 끌어주지 않아도 내가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끌어줘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열정을 내서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쪼끔 체킹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주체성이 있는 사업을 비즈니스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인공인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아마 애프터를 분명히 또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맞춰보고 이제 A65를 향한 여정을 그쵸? 골든타임 사실 골든타임 20일 남았지만은 사실 남은 기간이 2년 하고도 20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